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후반기 의장 선출을 놓고 갈등을 겪었던 양천구의회가 진통 끝에 더불어민주당 윤일숙 의원과 임종욱 의원이 1년씩 의장을 나눠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천구의회 후반기 의장은 전반기 의장을 국민의힘이 맡으면서 후반기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대 형식으로 선출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하면서 의장단 구성이 지연됐으며 결국 윤 의원과 임 의원이 1년씩 나눠 맡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또 부의장은 국민의힘 공기환 의원, 운영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오해정 의원, 행정재경위원장은 국민의힘 최혜숙 의원, 복지건설위원장은 국민의힘 임준희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의장단과 원구성을 마무리한 양천구의회는 다음 달 후반기 첫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은평구의회에서 재개발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잇따랐습니다. 은평구 곳곳에서 노후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주택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은 수색 증산 도시재정비, 불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증산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70여 개에 달합니다.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는 6일 정비사업 신속 추진단으로부터 재개발 사업 현황과 추진 실적을 보고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조합이 갈등 등 문제에 직면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이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묻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벌쏘임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공격성과 독성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경북 예천에서 벌초를 하던 50대 남성이 말벌에 쏘여 쓰러졌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매년 평균 6천 건 이상 발생하는 벌쏘임 사고. 말벌의 왕성한 활동 시기인 8월과 9월에 집중됐습니다. 말벌의 주요 활동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이 시간에 벌초를 진행하시면 벌 쏘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시간대에 특히 사고가 50% 많이 발생하는 걸로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벌쏘임 사고를 예방하려면 벌을 유인할 수 있는 향이 진한 향수와 화장품은 피하고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벌집 주변에서 신속하게 최대한 먼 곳으로 피해야 안전합니다. 벌은 어두운 계통의 옷에 더 큰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흰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좋고 긴 소매와 바지, 장갑, 모자, 얼굴을 보호할 수 있는 장구는 필수적입니다. 벌에 쏘였을 때는 신속하게 벌침을 제거하고 상처 부위를 얼음찜질로 붓기를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별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벌독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1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 쏘임 후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됩니다. 호흡곤란, 발진, 심한 경우에는 심정지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바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사전에 항히스타민제를 구매하시거나 말벌 전용 퇴치제를 구비한 후 벌초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땅벌과 쌍살벌, 말벌 등 말벌과에 속하는 종류만 수십여 종. 말벌의 독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훨씬 강하기 때문에 쏘이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벌에 쏘였을 때 대처 방법도 중요하죠. 그런데 벌의 종류와 알레르기 여부에 따라 증세와 치료법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의정부 을지대병원 양희범 교수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요즘 벌쏘임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류와 횟수, 또 개인차에 따라서 증세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네. 벌은 꿀벌, 말벌, 땅벌 등 여러 종류의 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독성 성분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말벌은 꿀벌보다 더 강한 독을 가지고 있어서
쏘였을 때 더 심각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에게 한 번에 여러 번 쏘이게 되면은 독성 물질이 체내에 축적되어 일반적인 반응보다 훨씬 더 강한 통증이나 붓기,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벌에 쏘였을 때 나타나는 반응과 강도는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개인의 면역 체계나 과거 벌 쏘임 경험, 그리고 벌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벌독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한 번 쏘였을 때도 심각한 전신 반응을 겪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벌독 알레르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벌에 쏘여보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이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증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벌독 알레르기는 실제로 벌에 쏘여보기 전에는 자신이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벌에 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일반적인 반응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크게 다르는데요. 이제 벌에 쏘였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경미한 국소 반응을 경험합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독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체 반응으로 쏘인 이제 반응인데요. 이 반응은 통증이나 붓기, 발적, 그리고 가려움이나 쏘인 부위에 열감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되게 국소적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집니다. 그런데 알레르기 반응은 쏘인 부위가 크게 붓거나 쏘인 부위 이외의 다른 부위에서 가려움이나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나필락시스라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게 되면은 호흡곤란이나 입술이나 혀, 목 등이 이제 붓거나 저혈압 등의 증상이 일어나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네, 벌도 문제지만 산의 경우에는 뱀도 위험한데요. 뱀에 물렸을 때는 어떻게 응급처치하는 게 좋을까요? 네, 현장에서는 이제 먼저 물린 부위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나서, 그리고 물린 부위의 한 5에서 10cm 윗부분을 끈이나 수건 등을 이용해서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여유 있게 묶으시고요.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 상태로 절대 뛰지 말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만약 흥분해서 심장이 이제 빨리 뛰게 되면은 독이 더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더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독을 빨아내는 행동이 효과적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실제로 독을 제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염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독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팔이나 다리를 꽉 조이는 것도 좋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커피나 혹시 알코올 섭취 같은 것도 또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독이 더 빠르게 퍼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응급의학과 양희범 교수였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을 직접 만나보는 의원 발언대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현순 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과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은평구의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은평구의 모든 의원님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화합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대당으로 의견이 대립될 때는 의견 조율이 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내대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백화사 계곡을 복원했습니다. 백화사 계곡은 큰 하천은 아니지만 장마 시기에는 하천벽이 유실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구청에서 하천 바닥을 식물성 폴리우레탄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더 이상 하천 바닥이 유실되는 일은 없었지만 물고기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속한 대로 물고기가 살지 않으면 원상복구하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이거는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미 투입된 예산도 문제였지만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다시 장마철에 하천 유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담당 직원과 협력해서 해결책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담당 직원분들의 노고로 더 이상 하천 유실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하천을 원상복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과 협력을 하고 집행부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 것이 전반기 의정활동의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은평구의 하반기 가장 핫 이슈는 곧 개통될 GTX-A 노선과 관련된 교통인프라 확충입니다. GTX-A 노선의 개통은 은평구가 더욱 발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면 개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강남에 위치한 삼성역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이 접근성을 무기로 은평구의 가치를 상승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신내역을 중심으로 인구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빛공원은 그 규모는 다르지만 광화문 광장처럼 아름답고 따뜻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이는 명소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신내역이 은평구로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대표로 활동 중인 은평구 지역 활성화 연구회는 GTX-A 노선 개통에 맞춰 은평구의 전반적인 지역 실태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회 고유 권한인 예산 심사에 집중할 계획이고요. 집행부의 예산 편성이 구민을 위해서 적절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더욱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목동선이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이 어렵게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용선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목동선은 철도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신월동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의원은 접경 지역뿐 아니라 신월동 같은 소음 피해 지역도 고도 제한과 소음 피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지역 균형 발전 분석을 하도록 예타 수행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영락 중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박 의원은 학생들과 함께 도움받을 곳이 없는 이들을 먼저 살피고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해 룰을 만들고 지키는 것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는데요. 박 의원은 학교 공간 개선에 앞장선 공로로 학생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도시 지역의 공공체육시설 건립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황희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에는 공공체육시설 부지를 도시명 체육시설 입체화 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등 토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천구가 추석을 앞두고 기부 캠페인을 벌이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사업을 이어갑니다. 양천구는 명절 기간 돌봄 지원이 필요한 주민 160여 명에게 손편 등을 담은 음식 꾸러미를 전달하는데요. 추석 연휴 동안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70명에게는 도시락 3인분을 명절 전에 가정으로 배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12,000여 가구에는 명절 위문금을 지원합니다. 구는 또 오는 26일까지 기부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경로당 등 200여 곳에 쌀과 과일 등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불광 먹자골목 상점가에서 자연을 꿈꾸는 작은 예술가들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은평 지역 어린이집 아이들이 환경 사랑을 주제로 만든 재활용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회인데요. 작품은 불광 먹자골목 상점 9곳에서 오는 9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